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이 6과 8과 10만 있는 합집합일 때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6, 8이 있으니까 A가 10이거나 A 플러스 2가 10이어야겠죠? 근데 A가 10이 되면 A 플러스 2는 12가 되겠죠. 따라서 6인 안 되니까 A 플러스 2가 10이라서 A는 8. 정답은 8이 정답이겠네요.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은 5,4를 지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5,4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우리가 xy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4,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y좌표 1을 더해주면 되니까 a랑 b는 곱하면 24가 나오겠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등식 문제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를 찾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 a, b, c를 찾기 위해서는 값을 대입을 해보는 게 가장 편할 텐데 x에 일단 2를 넣게 되면 이쪽은 다 사라지고 8은 2c, c는 4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할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여기 곱하면 2x제곱인데 여기는 ax제곱이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로 우리는 A가 2라는 거는 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x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어서 값을 비교해서 b값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넣게 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8은 0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가 날아가고요. a는 2니까 그대로 여기도 날아가겠네요. 0이니까 그럼 여기만 남겠죠. 마이너스 2b 그럼 마이너스 2b는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5가 정답이 되겠네요.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문제는 곡선 위의 점 중에서 2, 4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을 때 a, b, c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보통 원을 어떻게 썼었냐면 중심이 r, r인데 하나가 이제 2, 3면이 있으니까 r, 마이너스 r, r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또한 r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근데 요 r, r이 마이너스 r, r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r은 r제곱 반대죠. r은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니까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 넘어가면 r제곱은 1, r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가 2,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r은 1이어야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전개를 해주면요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1 넘어가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1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1이 정답이겠네요.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는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걸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은 우리가 요 fx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우리가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y는 b보다 큰 범위의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니까 1대1 대응이고 그럼 이쪽 부분이 없어야겠죠. 이쪽 부분이 이렇게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는 여기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어야 한다라는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b는 우리가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용을 해주면 그대로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a-b를 구하고 싶은데 b가 fa니까 a-fa라고 표현할 수 있고 fa는 저 fx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a-a제곱 플러스 4a-3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계산해주면 4분의 13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최대값은 a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4분의 13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는지 봐야겠죠. a가 2보다 크다고 했는데 조건에 맞죠. 따라서 요게 p분의 q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p 더하기 q는 q는 17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는 두 양수의 a, b에 대해서 c라는 원을 x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이라고 했을 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서 a, b, r을 구하라고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부터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원을 그릴 건데 지금 여기 1,0을 중심으로 가져야 하고요. 요 1,0을 향해서 원을 그려주게 되면 우리 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잡겠습니다. 1,0을 여기를 잡아주고요. 얘를 그대로 x방향으로 a만큼 y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평행이동을 할 건데 여기 조건이 C'은 C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같은 원을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C'을 원의 중심이 이제 우리 당연하게도 반지름이 같은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여기가 a 플러스 1, b라는 좌표가 돼야겠죠. 중심이 그대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에 모두 접한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접하게. 요 L이라는 요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1은 0이라는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요.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에 대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게 뭐냐? 여기 중심의 좌표가 1,0이죠. A 좌표가 1,0이고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직인 걸 이용해서 4x-3y 플러스 21은 0과 1,0과의 거리 d를 구하면 r과 같아야겠죠. 거리 d와 r이 같은 거니까 거리 d는 루트 25, 즉 5분의 절대값 4 플러스 21, 즉 5가 r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r인 걸 알았고요. r이 5라는 걸 알았고요. 이제 그대로 평행이동 한 거를 좀 생각을 해줄 건데,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요, 당연하게도 여기서도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인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선을 그대로 잇게 되면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즉 누구와? 요 직선과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1,0과 a 플러스 1,b와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평행해야 되니까 그대로 써보면 a분의 b가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b는 4분의 3a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a 플러스 1,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 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대로 a, b를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 파란색 원을 나타내보면 C'은 x-a-1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25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요 식에다가 그대로 1,0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1과 0을 그대로 넣게 되면 여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방금 구한 요 b를 그대로 넣어주면 a제곱 플러스 16분의 9a제곱이 25가 되고요. 그러면 16분의 25a제곱이 25니까 25는 날려주겠습니다. 25 날려주고요. 16 곱해주면 a제곱은 16, a는 4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a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기울기를 잘못 썼네요. 기울기가 3분의 4죠.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뭔가 답이 계산을 좀 다시 해보면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이죠. 9분의 16. 그래서 9분의 25가 되고요. 다시 계산을 해주면 25 날려주고 a제곱이 9, a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되고요. 그대로 3 집어넣으면 b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은 12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이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정사각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고요.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도 서로 다르다라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를 A, B, C, D라고 구역을 나눠주게 되면요. B랑 D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B와 D가
다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B랑 D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A, B, C, D에 쓸 수 있는 숫자가 4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뽑아낼 거고요. 15죠. 계산은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얘는 6C2와 똑같으니까 5니까 15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 하나를 여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큰 건 알아서 A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A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 C, D에 숫자를 나열하면 되겠죠. 따라서 15 곱하기 3팩이 돼서 9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B랑 D가 같은 경우인데 B랑 D가 같게 되면 숫자는 3개만 필요하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의 숫자를 꺼내게 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20이죠. 그럼 우리가 1, 2, 3이라는 3개의 숫자를 꺼냈다고 하면 얘는 알아서 A로 들어갈 거니까 2개를 이제 나열해서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3개에 2개를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B랑 D가 같으니까 B, C에만 우리가 나열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0 곱하기 2팩이 되니까 40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 요 2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130까지가 되겠네요. 다음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최고차항 개수에 대한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고요. 나머지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fx는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되냐면 바로 gx의 차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gx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gx가 만약에 2차라고 예상을 한다면 여기서도 여기서도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겠죠. 여기서는 나누는 수가 2차니까. 그렇다면 얘가 제곱을 했을 때 4차가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gx는 1차이고 그래서 여기서 1차를 제곱해서 2차가 되었는데 x제곱을 빼면서 1차로 차수가 줄었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x는 최고차항 개수가 그리고 얼마예요? 1이죠. 1인 x 플러스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의 x 플러스 2고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의 x 플러스 2의 전개하면 2ax 플러스 a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식도 한번 보면요. fx는 x 플러스 a의 qx고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를 그대로 넣으면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대로 계산하면요. 여기는 a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세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a가 만약에 0이라면 조건을 f0이 0이 되겠죠. a가 만약에 0이라면 f의 0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얘는 문제에서 모순이죠. 여기 0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a는 0이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이 돼야 돼서 a가 0을 집어넣었던 건데 이제 a가 1이 된다면 f의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쓴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플러스 2x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예요? 2를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f의 2는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4 플러스 2 플러스 1에 2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1. 그럼 여기가 7이고 4니까 28 플러스 5는 3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가면 30번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있는데요. 방정식 fx-1과 gx-1이 모든 실근의 집합을 a라고 하고 fx랑 gx가 같은 모든 실근의 집합은 b, 그리고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a는 알파 베타, b는 알파와 베타 플러스 3을 원소로 가진다. fx-k와 gx-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고 세 실근의 합이 12일 때 알파, 베타,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면요. a도 알파를 가지고 있고 b도 알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 f의 알파와 g의 알파는 둘 다 1이라는 소리죠.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식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의 베타는 1, 그리고 g의 베타는 1이 아니어야겠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f의 베타가 1이 아니고 g의 베타가 1이거나 하는 사건이 벌어져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요 두 조건에 대해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을 한번 구해 본 건데 요 경우에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x는 1을 모든 실근의 집합을 fx가 1이 되는 모든 실근의 집합을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우리 c의 이제 원소는 알파와 베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알파를 넣어도 1이 될 거고 베타를 넣어도 1이 돼야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g가 1이 되는 모든 실근의 집합을 d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알파만 가지거나 또는 이렇게 가지거나 혹은 c가 만약에 알파만 가지면 d는 알파와 베타를 가져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fx라는 애는 최고차항 2에 최고차항 개수 2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x-알파와 x-베타를 갖고 그거는 1이 돼야 되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fx식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 g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최고치항 계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알파라는 근을 단독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우리 지금 요거 첫 번째 조건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 첫 번째 구간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 얘가 1번이고요. 요걸 2번으로 각각 나눠서 볼 건데 지금은 1번 조건을 보는 겁니다. x 마이너스 알파, 알파만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죠. 여기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f의 베타 플러스 3과 g의 베타 플러스 3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식을 넣어보면요. 2에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을 그대로 넣게 되면 여기는 베타 플러스 3을 넣게 되면 3만 남으니까 3 플러스 1 그것은 그대로 넣게 되면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 1은 지워줄 수 있고요. 베타 플러스 3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은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림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y는 지금 여기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세 실근의 합이 12여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좌표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fx를 먼저 이렇게 fx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만 근으로 갖는 gx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gx, 여기는 fx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y는 k를 그렸을 때 점이 3개만 만나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네요. 그래프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다시 그릴 건데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이유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표현했듯이 제가 요거를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 베타 플러스 3이랑 3을 집어넣을 땐 두 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신경을 조금 써줘야 됩니다. 요렇게 fx 여기 알파인 gx를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베타를 넣고 여기를 지나게끔 베타 플러스 3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요렇게 우리가 fx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fx.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당연하게도 요 지점을 지나게끔 y는 k가 존재해야겠죠. 이렇게 y는 k가 존재해야겠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g에 베타 플러스 3을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은 k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fx의 추계 방정식이 지금 여기 추계 방정식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교점의 x좌표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fx라는 애 교점의 x좌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는 베타 플러스 3이고요.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3은 베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인
베타 마이너스 6과 같아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x 같은 경우에는 추계방정식이 알파죠. 추계방정식이 여기 알파죠. gx는. 그렇다면 얘는 알파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3만큼 간 거니까 베타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베타 플러스 3만큼 움직인 거니까 뒤로도 베타 플러스 3만큼 이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베타 플러스 3만큼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이 여기 만나는 요 점이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은 2배의 베타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지금 여기 좌표 같은 경우에는 베타 마이너스 6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3짜리는 베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 gx와 만나는 요 x좌표 같은 경우에는 베타 마이너스 9죠. 그렇다면 요거 그리고 여기까지 더하면 12여야 되죠. 다 더하게 되면 그대로 더해 보겠습니다. 3베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베타는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알파, 베타, k인데 우리 k 구하려면 여기다가 k 값 같은 경우에도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g의 k를 구하게 되면요. g의 k래 gx를 먼저 구해서 값을 구해야겠죠. gx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x-5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fx는 2의 x-5, x-8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그럼 k는 그대로 g에다가 베타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됐다고 했으니까 베타 플러스 3은 베타가 8이니까 11을 넣으면 되겠죠? 11 그대로 넣게 되면 6의 제곱 아니죠. 6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37이네요. 이렇게 k가 37인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찾을 수 있긴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조건으로도 넘어가 봐야겠죠. 두 번째는 요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으로도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면 C는 알파고요. D는 알파와 베타였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2의 x-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gx는 x-알파, x-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위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f의 베타 플러스 3과 g의 베타 플러스 3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우리가 2의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은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3 플러스 1 지워지고 약분해주면 우리가 2의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됩니다. 그러면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3이 되고요. 그러면 그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보게 되면요.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알려줬죠. 베타가 더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베타가 큰데 알파를 뺐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죠. 모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K는 37, 베타는 아까 전에 구했던 8, 그리고 알파는 여기죠. 여기
5죠.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다 더해주게 되면 50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